발표할 논문은 저번 달 6월 2일에 나온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라는 논문이고요. 좀 많이 유명한 우리 리첸 교수님이랑 그 한국인의 자랑 이기민 지금 포닥하시는 분, 이 두 분이 같이 썼습니다. 그래서 나름 뭐 어디에 올라온 건 아니지만 그래도 공신력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순서는 뭐 강화학습 얘기를 많이 했지만 다시 한번 조금 짚고 넘어가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디지전 트랜스포머가 다루고 있는 분야인 오프라인 RL에 대해서, 물론 이것도 저번에 설명했지만 좀 더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설명을 드리고, 이제 디지전 트랜스포머의 메소드적인 면을 보고, 그리고 사실 이 논문은 메소드가 막 특별한 게 없고 그냥 디스커션에서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정말 맞게 된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 좀 증명을 많이 하는 논문이라서 그거를 좀 보고 나중에 컨클루전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강화학습인데요. 강화학습을 보시면 일단은 가장 유명한 구조죠. 액터 크리틱이라는 구조를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뭐 스테이트 액션 그런 거는 이제 얘기를 안 하고 그냥 알고리즘적으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나 액션에 대해서 어떤 Q라는 가치를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그 액션을 했을 때의 약간 밸류를 의미를 하고요. 그 Q를 바탕으로 그 Q를 맥시마이즈 하는 우리의 폴리시가 어떤 행동을 내리는 주체를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Q는 이런 식을 통해서 학습을 점차 하면 올바르게 Q를 예측하는 Q 네트워크가 되고, 액터 같은 경우는 그런 Q를 맥시마이즈 하는 방향으로 자기가 행동을 하게끔 이제 학습이 되는 게 이제 강화학습의 일반적인 이제 알고리즘 구조인데요. 이제 왼쪽이 일반적인 강화학습의 모습이고 오른쪽이 제가 이번에 발표할 오프라인 RL 분야의 모습인데, 일반적인 강화학습은 그냥 시뮬레이션이랑 로봇이랑 소통해서 데이터 버퍼에 쌓고 그거 학습시키고 방금 같은 수식으로, 그리고 다시 시뮬레이션과 소통하면서 이런 식으로 무한반복하면서 학습하는 게 일반적인 강화학습인데, 이제 사실 이 시뮬레이션과 소통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강화학습의 가장 큰 문제였기 때문에, 예를 들어 우리가 로우팔을 학습을 시키고자 했는데 로우팔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네트워크 갖다 놓고 로우팔 학습시키면 로우팔 망가질 게 분명하니까 어느 정도 일반적인 다른 제어 방법으로 데이터를 모아놓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네트워크를 학습시키면 우리가 기존 제어기보다 좀 더 잘할 수 있는 우리 네트워크를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오프라인 RL의 목표고요. 그래서 학습하는 걸 하나 가져와 봤는데, 왼쪽 거는 이제 그냥 각각의 태스크, 이거 보시면 손잡이에 닿아가는 거, 얘는 문 여는 거, 뭐 얘는 문 갖고 장난치는 거, 뭐 약간 이런 식으로 태스크가 여러 개인 애들을 이제 데이터를 모아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오프라인 RL을 하나의 태스크, 이걸 드는 것까지가 이제 태스크라고 규정을 해서 그거에 대한 리워드를 구성한 다음에 이제 학습시키면 이렇게 학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오프라인 RL의 약간 목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실 우리가 환경과 소통을 했을 때 그러니까 오프라인 RL의 문제가 뭐냐면, 그러니까 아까 보신 것처럼 Q를 이런 식으로 업데이트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스테이트 액션, 리워드, 그리고 넥스트 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버퍼에서 가져오는 데이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들어가는 이 넥스트 스테이트에 대한 해당하는 액션, 그러니까 넥스트 액션이 되겠죠. 그 넥스트 액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넥스트 스테이트를 바탕으로 어떤 폴리시가 내놓는 값을 넣게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만약에 이 액션이 예를 들어 가치가 잘못 졌어요. 왜냐면 이 액션이 데이터에 없었으면 우리가 그거에 대해서 피드백을 못 받잖아요. 근데 우리가 온라인 같은 경우는 이게 만약에 이렇게 Q 값이 이 상태에 높아지게 되면 그 방향으로 우리 액터가 환경에서 학습을 하게 되고, 행동을 하게 되고, 그 행동에 대한 피드백으로 리워드가 쌓이게 되고, 그 리워드를 바탕으로 Q를 다시 재조정하면서 이렇게 안정된 Q 네트워크가 생기는데, 이제 오프라인 RL 같은 경우는 이 넥스트 액션이 데이터에 없으면 이런 식으로 오버 에스티메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Q 값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에 따라 그 Q 값을 맥시마이즈 하는 액터도 제대로 학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오프라인 R의 가장 핵심 문제고, 이쪽 분야에 나온 모든 알고리즘이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논문들이에요, 다들. 여기까지가 이제 오프라인 RL의 소개였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디시전 트랜스포머인데 이거 사실 되게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은 그 트랜스폼에 들어가는 게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그러니까 한 타임 스텝 때 들어가는 그거가 세 가지로 보면 되는, 두 가지네요. 두 가지로 보면 되는데, 아니, 세 가지예요. 죄송합니다. 얘는 처음이라 생각하시고, 이 지난 액션, 그리고 타임 스텝 t의 리워드, 그리고 타임 스텝 t의 스테이트가 들어가서 이 타임 스텝 t의 액션을 뽑아내게끔 학습을 하는 거예요. 다만, 이때 리워드 같은 경우는 전체 트레젝토리의 리워드를 뜻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타임 스텝 1의 리워드 같은 경우는 이 전체 트레젝토리 리워드를 다 합친 애를 넣어주는 거예요. 그게 퀄이죠. 왜냐면 내가 여기서 이 트레젝토리를 따라가는데 어느 정도 리워드를 달성하고 싶어 라는 이제 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스테이트는 그냥 인베딩하고 포지션 인베딩 해가지고 넣고 액션도 똑같은 방식으로 넣습니다. 그래서 그냥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오프라인 R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으니까 이 트레젝토리를 뽑아내고 이 트레젝토리를 뽑아내고 그걸 바탕으로 리워드를 다시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큐뮬레이트 리워드죠. 이 타임 스텝 1에서 이때까지의 리워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리워드, 그러니까 다 이제 다시 재조정한 다음에 그걸 트랜스포에 넣어주고 넥스트 액션을 이때 액션과 이때 액션이 같도록 이제 학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목표가 뭐냐면 이 쿼리가 들어오고 이 스테이트가 돼서 이 지난 액션이 이거였을 때 우리가 이 리워드를 가지게 하려면 어떤 액션을 뽑아내야 될까. 근데 사실 이게 이 트레이토리가 있으면 우리가 이거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잖아요. 그럼 얘만 잘 따라가면 되니까 이 프레디트한 액션이 우리가 내놓을 액션과, 그러니까 데이터에 있는 액션과 같도록 MSE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밸리에이션 할 때는 이 리워드 토큰 값을 우리가 전체 트레이토리에서 성공할 때 원하는 뭐 리워드 있잖아요. 예를 들어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리워드가 1이야. 그러면 그 타겟 리워드를 1로 두고 그냥 스테이트 넣고 그렇게 해서 이제 액션을 뽑아내고 그 액션을 다시 집어 넣어줘가지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게끔 하는 게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뭐 어려운 거 없죠. 그래서 디시전 트랜스폼의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Q를 이제 오버 에스티메이션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이 스테이트 액션 페어가 이미 데이터셋에 있고 그거에 대해서 지도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새로운 액션을 뽑아내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Q 값을 뭐 오버 에스티메이션 해가지고 그거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가 안 일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디스카운팅 퓨처 리워드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리워드 더하기 감마 곱하기 넥스트 스테이트랑 넥스트 액션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타겟으로 두고 얘랑 같게끔 학습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전체적인 트레젝토리를 이때는 모르니까, 왜냐면 제가 이 데이터만 가지고 학습을 하는 건데 이 저 끝에 있는 데이터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초점을 좀 줄이고 현재 시점에서 좀 중요하게 하기 위해서 감마라는 값을 곱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어차피 특정 시점에서 끝까지 갔을 때 리워드의 총 합이니까 굳이 우리가 큐뮬레이티브하게, 그러니까 감가돼 가지고 이걸 깎아내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랜스포 네트워크를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다는 건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앞에서 말한 그 이제 일반적인 강화학습 방법으로는 큰 네트워크를 학습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안정적으로 학습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대부분 이제 64 두 개층 MLP 해서 학습을 시키는데, 방금 같은 경우는 데이터가 있고 지도학습 방법으로 학습을 하니까 우리가 스테이블하게 학습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네 번째로는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셀프 어텐션을 통해 해결할 수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전체 트레젝토리가 이렇게 쭉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 시점에 하는 행동이 이 시점의 스테이트나 이 시점에 뭔가를 보고 결정을 내려야 돼요. 그러면 MLP 그냥 가지고 하면 이 시점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잖아요.
물론 LSTM 쓸 수 있지만 LSTM도 결국에는 뭐 다 아시다시피 이 정도로 뒤에 되어 있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를 수행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점을 좀 해결했다는 거가 이제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좀 보면 이 TD 러닝 같은 게, TD 러닝이라고 하는 게 오프라인 RL에서 소타를 찍은 이제 CQL이라는 방법을 써가지고 학습을 한 건데 비슷한 성능을 보이죠. 근데 사실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는데 얘랑 거의 똑같거나 키투도어 같이 좀 특수한 상황 같은 경우는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되게 월등히 잘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그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학습을 잘할 수 있을까? 라는 거를 이제 조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넘어갈게요. 첫 번째 질문은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그냥 비헤비얼 클로닝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비헤비얼 클로닝이 뭐냐면 지도 학습으로 그냥 스테이트 액션 페어를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왜냐면 저희도 사실 똑같이 이 스테이트 액션 놓고 이 액션이랑 우리가 했던 액션이랑 똑같게끔 약간 클로닝 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저자들이 수행한 실험이 뭐냐면, 그러면 잘하는 애들만 갖고 비헤비얼 클로닝 한 거랑 우리 디시전 트랜스포머랑 좀 비교를 해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퍼센트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전체 트래젝토리를 그 리워드의 총합으로 소팅을 해요. 그러면 가장 위에서 10%라는 게 가장 위에서 10%의 잘하는 애들만 데이터를 뽑아서 걔만 이제 지도학습으로 학습을 시키자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별반 차이를 못 느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10%에서 100%로 늘어나면 네. 뭐 여기 입장에서는 우리가 좀 더 잘했으니까 비헤비얼 클로닝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은 조금 아직 논문이 한 달밖에 안 됐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많이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 같은 경우는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거의 차이가 안 나니까 특수한 상황에서만 그런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지만 그래도 비헤비얼 클로닝이랑은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더라. 그래서 우리가 비헤비얼 클로닝은 아니고 우리가 새롭게 뭔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좀 봐야 되는 게 당연히 CQL보다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다. 그러니까 CQL이랑 비슷하게끔 학습에 성공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여기 디시전 트랜스포머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어느 정도 리워드를 얻고 싶은지에 대한 쿼리를 넣잖아요. 그럼 그 쿼리를 넣은 게 제대로 되게 넣었을까?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얘가 파악을 했을까라는 건데 이 브레이크아웃이나 하프치타, 호퍼, 워커, 퐁, 시스캐스트 이런 애들은 보시면 우리가 이 정도의 리워드를 가지고 싶으면 그 정도로 행동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리워드를 어떻게 설정해 주느냐에 따라, 그러니까 전체 트레이토리에서 우리가 원하는 리워드를 설정해 줌에 따라 우리의 폴리시가 알아서 행동을 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세 번째로는 롱걸 컨텍스트,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랭스를 우리가 계속 학습함에 있어가지고 얘네를 전체를 다 넣게 되거든요. 계속 쌓이고 쌓이면서. 그래서 롱텀을 보게 돼서 시퀀스 모델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했을까? 라는 거죠. 그냥 그 시점의 스테이트를 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스테이트를 봐서 그거에 대해서 베네핏을 얻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진행한 실험이고요. 이 K는 1이라는 게 타임 스텝이 1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롱걸 컨텍스트를 본 애들이 학습이 더 좋은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거는 우리가 이 이펙티브 롱텀 크레딧 어사이먼트에 효과적이었는가? 라는 건데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 실험을 수행한 환경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이 실험을 다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데 이 환경이 뭐냐면 일단은 세 가지의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이 하얀색 판에 열쇠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열쇠를 집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흰 철판만 이렇게 놓여 있는 상태가 좀 지속되다가 갑자기 문이 짠 등장하면
이 열쇠를 가진 손이 이 문에 도달해야 그때 리워드를 1. 만약에 그 열쇠를 안 가지고 그냥 문에 도달했다? 이러면 리워드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되게 좀 어려운 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롱텀 우리가 길게 봐야 그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느냐, 그리고 키를 얻었을 때의 행동이 우리 리워드에 연관될 수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실험하는 환경인데,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확실히 좋은 성능을 보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BC나, 그러니까 완전히 비헤비얼 클로닝이랑 CQL, 그냥 일반적인 오프라인 RL 방법보다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선별해서 학습시킨 퍼센트 BC랑 비슷하게 학습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좀 재밌는 게 뭐냐면, 이 트레이토리를 뽑은 게 어떻게 막 제어기가 뭐 좋은 제어기가 아니라 그냥 랜덤으로 액션을 내뱉는 애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그 랜덤 속에서 폴리시를 찾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 앞에 1번에 제가 말한 퍼센트 BC랑 디시전 트랜스포머랑 차이점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사실 이 퍼센트 BC 같은 경우는 사용자가 직접 소팅 해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줬을 때만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친구인데,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랜덤하게 트레이토리를 뽑아도 학습이 되니까 그 점에서 일단 비헤비얼 클로닝이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다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은 얘가 그러면 이 컨텍스트를 제대로 이해했는지를 실험하고 싶어서 이제 수행한 실험인데, 이게 뭐냐면 원래는 액션만 내뱉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넣으면 액션만 뽑아내게 되는데, 우리가 그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확률도 뽑아내게끔 하나 붙여가지고 학습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키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 안에 열쇠가 있는 환경이고, 그럼 그 열쇠를 집는 순간에 우리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이렇게 급격히 올라가죠. 파란색 같은 경우는 키를 못 집었으니까 방향이 내려가고, 그리고 이게 쭉 이 디스트랙터 룸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룸이니까 프레이트 리워드 프로버빌리티가 그대로인데, 이제 돌 룸에서 이제 문에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우리가 리워드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어텐션 맵도 보면 픽업 키에서 우리가 키를 집는 순간에 어텐션이 몰려있는 걸 볼 수 있고, 리치 도어에도 그 문에 도달하는 순간 우리가 어텐션 맵이 거기에 집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점에서 이 디시전 트랜스포머가 어떤 환경의 태스크에 대해서 컨텍스트를 좀 제대로 이해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점이 좀 많이 놀랍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냥 스파스 리워드. 그러니까 리워드가 덴스하다는 건 매 타임 스텝마다 있다는 거고, 스파스하다는 거는 뭐 간격이 좀 큰 거죠. 매 타임 스텝이 아니라 뭐 100번, 뭐 200번 이런 식으로 그때마다 리워드를 주는 환경을 의미를 하는데, 그리고 이 미디엄 엑스퍼트, 미디엄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일단 미디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데이터셋이 디퍼RL이라는 데이터셋인데, 이 미디엄이 학습을 그냥 시키다가 어느 정도 특정 능력 캐퍼시티가 되면 그때 얼리 스탑핑 끊어가지고 서브 옵티멀 폴리시를 만든 거예요. 엑스퍼트 같은 경우는 거기서 정말 잘한 애의 데이터만 이제 모아놓은 애고, 미디엄 같은 경우는 그냥 랜덤으로 뽑아놓은 거고, 미디엄 리플레이 같은 경우는 완전 못할 때부터 그 미디엄의 학습 끝날 때까지 그때 모든 애를 이제 모아놓은 데이터셋인데, 보시면 스파스한 게 사실 이게 분야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이게 좀 가혹하다 생각했는데, 그러니까 CQL 같은 경우는 이 스파스 리워드에 대해서 어떠한 그런 베네핏 같은 걸 안 줬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스파스 하면 좀 꼴 컨디션 RL이나 뭐 이미테이션 러닝이나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이 스파스 리워드를 해결하고자 했는데, 뭐 그런 걸 하나도 안 줬으니까 CQL 같은 경우는 학습이 전혀 안 되는 걸 볼 수 있는데, 놀랍게도 디시전 트랜스포머는 이런 상황에서도 학습을 되게 잘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사실 끝입니다. 좀 약간 너무 날로 먹나 싶은데,
일단 컨클루전으로 생각을 해본 게 템포럴 디퍼런스라고 이제 강화학습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쓰는 수식을 안 쓰고도 오프라인 RL에서 소타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냈다는 게 첫 번째 컨트리뷰션 같고, 두 번째로는 원래 이제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그냥 스태킹 해가지고 LL 시스템에 넣는 느낌으로 이런 시퀀스 상황에서 그렇게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해결하는 걸 볼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셀프 어텐션을 써가지고 그런 크레딧 어사이먼트를 좀 해결할 수 있었다라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 디시전 트랜스폼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리워드 쿼리가 알맞게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환경의 리워드를 정확히 알고 있는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는 게 단점입니다. 이 리워드가 사실 강화학습 측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데 그걸 모르는 상황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3번이 좀 크게 문제가 아닌가, 문제점일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발표 끝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저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 스파스 리워드 세팅에서 네. 얘네가 리워드 커리를 날리잖아요. 네. 근데 그 리워드가 실제 스파스 하더라도 커리에 들어가는 값은 계속 같은 거죠. 네. 그 그냥 보시면 그걸 기대하면서 그거 계속 액션을 굽는 거죠. 네. 코드상에서 봤을 때 그냥 리스트에다 계속 넣거든요. 그 리워드가. 근데 그 네네. 리워드가 환경에서 안 나와도 그 R이라는 변수를 계속 거기다 더해주거든요. 그래가지고 네네. 리워드가 없으면 그냥 0으로 계속 더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구나. 뭔가 근데 확실히 다른 패러다임을 쓰는 것 같긴 한데 네. 과연 이 리워드를 커리로 날리는 게 합당한 건지 음, 좀 의문이 드는 건 사실이에요. 맞아요. 그게 좀 근데 사실 리워드를 알아야 된다는 것도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하고, 근데 네네. 물론 그 스파스 리워드 상황에서 리워드가 항상 똑같지는 않은 게 그게 어떻게든 그게 포지션 인베딩이랑 섞이거든요, 중간에. 네네. 그래서 항상 똑같은 값은 들어가는 게 아니긴 한데 형 말씀대로 근데 리워드를 쿼리로 넣는 거에 단점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약간 그 어, 예를 들어서 뭐 달리는 거 아니면은 그뭐 아타리 게임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시간이 지나는 것 자체가 목적, 그러니까 오래 버티는 이런 태스크들이 있잖아요. 근데 걔네는 그냥 타임 스텝 지날 때마다 리워드를 추가로 하나씩 주니까 결국은 누적 리워드가 중요하게 되는 거고 그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은 여기서는 상관이 없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지금 타임스텝에서 얻을 수 있는 리워드 1이니까. 근데 뭔가 어떤 연속적인 행동을 했을 때 궁극적으로 그 하나의 리워드를 준다면 사실은 리워드 커리를 1로 날리는 게 좀 직관적이지 않잖아요. 그렇긴 하네요. 결국엔 리워드 세팅. 물론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물론 뭐 기대하는 리워드다라는 점에서는 뭐 말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뭔가 좀 그 추가적으로 디벨롭할 부분인 것 같긴 해요. 음, 그 리워드 커리를 조금 여러 방면으로 수정을 해서 좀 더 좋은 성능을 낼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너무 좀 많이 쓰이지 않을까요? 벌써 5개나 인용됐으면 앞으로 더 인용될 것 같긴 한데. 만약에 얘네 순서를 그냥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 SAR 순서로 하고 네. 액션이 들어갔을 때 리워드를 예측을 하는 문제로 바꾼다면 네. 기존의 이제 오프라인 RL과의 유사한 패러다임을 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은 이 그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가져갔느냐 아니냐의 차이만 있을 텐데 네. 그랬을 때 성능이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근데 그런 식으로 리워드를 예측하는 그 Q 네트워크를 트랜스포머로 악습하자는 거죠. 예, 이런 시퀀셜하게 가져간 대신 리워드를 예측을 하는 거고 그러면 뭐 디스크리트한 액션 같은 경우에는 그게 최대가 되는 그 액션을 찾을 수가 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에서 약간 비교를 해보면 좀 얘네들이 좋은 게 과연 이러한 시퀀스의 구성인 건지 아니면 트랜스포머라는 아키텍처를 쓰는 건지 그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아요. 좋은 의견인 것 같습니다. 다른 분들 질문 없을까요? 그러면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